경기도지사가 뭐가 부족해서 쌍방울하고 연결합니까? 쌍방울은 쌍방울의 사업을 하는 거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일을 한 거고 평화부지사는 평화부지사로 일을 한 거고 보세요. 안 데려간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 검찰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권을 갖다가 이거 뭐지? 하고 갔다가 이쪽 저쪽으로 갔다가 엉뚱한 데다가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연어도 사댔다가 담배도 사댔다가 소주도 사댔다가 온갖 걸 했는데 아니 경기도지사가 뭐가 부족해서 쌍방울하고 그런 연결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고 부족해서 쌍방울에다가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쌍방울은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들어와서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조작 수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선 봉지욱 기자님 앞으로 좀 와주시고요. 네, 그 비공개 증인석에 쌍방울 관계자분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봉지욱 기자께서는 저 안에 있는 쌍방울 관계자 인터뷰를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진술 셈이나 의혹을 뒷받침하는 쌍방울 내부자의 증언, 검찰에 가니 김성태 회장 등이 전부 모여 있었다. 이런 진술을 들으셨는데 네. 저 안에 있는 증인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예. 과거에 제가 쌍방울을 그만둔 지가 23년 7월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봉지욱 기자분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때 전화 통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증인께서 네. 그 수원지검에 가니까 예. 김성태 회장도 있었고 거기 쌍방울 관계자가 네. 많게는 10여 명이 몰려 있었다. 그거 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직접 목격하셨고 그게 1313호의 영상 녹화실입니까? 아니면 1313호 맞은편에 있는 기록을 보관해두는 창고입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리에 제가 기록됐던 건 총 7회를 갔었는데 7회, 예, 1313호에 5회를 갔었고요. 5회. 204호에 2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5회 갔을 때 당시에 제가 영상 기록실에는 한 3회 정도를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창고라는 방은 한 2회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때는 쌍방울 임원뿐만 아니라 공범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예, 있었고요. 한번 뵌 적 있습니다. 또 증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갔는데 정작 조사는 안 하고 공범자들 미팅만 하더라. 예. 그다음에 검사도 왔다 갔다 하더라.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204호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술서를 작성을 하러 갔었고요. 그 1313호에 갔을 때는 조사가 아니고 그때 당시 어떤 좀 아까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김성태 회장께서 어느 날짜에 산책을 간 적이 있었어요. 임원들을 데리고. 산책을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된 주말에 피의자가요? 아니요. 그 저기 나왔을 때 예전에 보석으로 얘기입니다. 나왔을 때 전 예, 예. 그 보석 전 얘기죠. 얘기. 예, 전 예, 얘기인데. 좀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예, 당시에 산책 후에 용산에 있는 모 식당에 그때 식사를 하러 갔고 그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호출을 했고 그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검사한테. 검사 입장에서는 그럼 그 알리바이를 한번 만든다기보다도 그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그 증인을 만나고 그 알리바이를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검사가 그런 요청을 하더라는 예,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참석을 했던 당사자였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 말고도 한 10여 명 이상 가셨던 분들한테 좋습니다. 검사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김성태 회장이 뭐라 하던가요? 뭐 당시에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억들을 되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알리바이 자체는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못 불발됐습니다. 만들었다. 예. 못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수사를 받을 때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얘기 처음에는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인터뷰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증거가 된 쌍방울 북남 사업 제안서가 원래는 대북 사업과 관련된 주가 부양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검찰이 왜곡시켰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초반에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로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는데 쌍방울 그룹 계열사들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뭐 저도 뭐 포렌식부터 시작해서 가택 수사도 받고요. 그때는 횡령 혹은 주가 조작 이런 걸로 다 압수수색 받은 겁니까? 예, 최초에 이게 이제 본질을 보면 과거에 이제 두 가지 어떤 안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주가 부양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대납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좋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쌍방울 내부자신데 이렇게 예.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제가 좀 깊숙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 관여가 됐냐면은 일단 계약서 1차, 2차 계약서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IR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IR 네,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그게 이제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서 계약서, IR, 그다음에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안에도 제가 참여가 됐었기 때문에 당시 주범으로 제가 이제 지목을 받았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검찰 조사 당시에 주범으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당시에는. 예. 네. 네, 2024년에 제가 이제 대북 송금 국가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2024년부터 제가 이제 대북 송금 국가정보 문건 공개부터 많은 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했고 뒤에 비공개 증인과 연락을 한 것도 이제 안부수 회장이 딸을 검찰청에서 면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해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 한 건데요. 지금 유죄 판결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결이 난 것은 국정원 문건 그리고 그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김성태 회장과 회의한 회의록 뭐 이 정도 이게 증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번 국정조사를 보니까 국정원과 금감원에서 이 정도 조사해서 이 정도 조작 전모가 밝혀졌으면 이 사건은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완전한 창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2년 전에 제가 과방위에서 참고인으로 나가서 저 또한 윤석열 검찰에서 대선 개입 특별 뭐 여론 조작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왜 그 왜곡 보도했냐, 조작 보도했냐라고 말씀을 많이. 당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저에게 너는 왜 그런 조작 보도를 했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엔 네가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감옥 안 갔습니다. 지금 감옥 간 건 윤석열이 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지금 이 정도 조작 증거, 창작의 증거가 나왔으면 저는 당연히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경험에 의해서보다도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열거했던 가담의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좀 심하게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확정적으로 수원지검 조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뭐 추상적인 생각이나 추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진술을 했거나 증거 자료로 확보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때 당시 뭐 계약서 1, 2차 쓸 때도 뭐 1억 달러의 사업 이행금이 적시가 됐고 IR 자료에도 예를 들어서 200만 불을 1월 달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300만 불 지급하고 500만 불 총 합계 이 내용이 계약금으로 사실 명시가 됐고 근데 제가 그 계약금을 쓸 때 당시도 모르고 쓸 리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검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그 검찰 보고서 22년 10월 3일자로 나왔는데 내용 제목이 시세 차익을 위한 주가 부양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 검찰 보고서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증거의 핵심이 카톡방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도 이제 주가 부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검찰에서는 적시를 하고 이 부분은 그때 당시 뭐 대북 비용 대납 뭐 이런 부분의 단어조차 없었을 때였으니까 주가 부양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국정원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게 소리가 좀 많이 복잡해서 잘 안 들렸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정원. 예예예. 네. 리오남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자면 제가 1심에도 이제 그 법정 증인으로 갔었고 2심에도 갔었는데 1심에서는 리오남의 필리핀 그 방문이 그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2심에서 이제 쟁점이 됐는데 그때 이제 법정 증인으로 가서 그 경험칙상 올 수가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호남은 올 이유가 없다. 만약에 돈을 받겠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으로 부르지.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저의 그 양심적인 그 증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펴봤더니 그 당시 리오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해서는 증거가 딱 두 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김성태 씨의 진술이고 또 하나는 박영철 씨의 진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진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진술이 그 증거로 채택이 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를 가졌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종석 원장의 그 기관 보고 증언에 대해서 뭔가 그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기관의 그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과 그리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원장의 법정이란다. 그 기관 보고 때의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인 수고하셨고요.